프로덕션 에이전트 배포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실제 서비스 환경에 안전하게 배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에러 핸들링부터 비용 제어, 모니터링까지 실무에서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에러 핸들링의 중요성과 제시도 패턴을 배웁니다. 그 다음 타임아웃 관리와 연쇄 장애 방지 전략을 알아봅니다. 비용 제어 시스템과 사용자별 토큰 제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배포 전략, 헬스 체크와 롤백, 그리고 모니터링 대시보드와 실시간 알림 시스템까지 다루겠습니다. 김계발 씨의 첫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드디어 런칭했습니다. 그런데 런칭 다음 날 아침 수십 개의 에러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동작했는데 말이죠. 박시니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로덕션은 테스트 환경과 완전히 다른 세계야.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사용자도 있고 예상치 못한 형태의 입력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에러 핸들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등산할 때 가져가는 비상 장비와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갑자기 비가 오거나 길을 잃었을 때 생존을 결정짓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의 에러 핸들링은 단순히 트라이 익셉트를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우아하게 실패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현하면 장애 상황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지키고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시도 데코레이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린라이온 페이려 함수는 최대 제시도 횟수와 지연 시간을 인자로 받습니다. 데코레이터 내부의 래퍼 함수에서 포루프로 최대 제시도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함수 호출이 성공하면 바로 결과를 반환합니다. 커넥션 에러나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를 저장하고 로깅합니다. 그리고 어싱 CO 오슬리프로 대기하는데 여기서 지연 시간의 2의 시도 횟수 제곱을 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수 백오프입니다. 모든 제시도가 실패하면 마지막 에러를 다시 발생시킵니다. 지수 백오프가 왜 중요할까요? 재시도할 때 매번 같은 간격으로 시도하면 서버에 부담을 줍니다. 지수 백오프는 첫 번째 재시도는 1초 후에, 두 번째는 2초 후에, 세 번째는 4초 후에 시도합니다. 이렇게 시간 간격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서버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또한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재시도할 때 요청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네트워크 문제를 자연스럽게 극복하면서도 서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모든 에러를 재시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코드에서 커넥션 에러와 타임아웃 에러만 재시도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런 일시적인 오류는 네트워크가 잠시 불안정하거나 서버가 일시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API 키나 인증 오류 같은 영구적인 에러는 아무리 재시도해도 성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리소스만 낭비하게 됩니다. 에러 타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임아웃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LLM API 응답이 평소 2초에서 30초로 늘어났습니다. 타임아웃 설정이 없었던 김계발 씨의 서버는 모든 요청을 기다리느라 연결풀이 고갈되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요청을 전혀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쇄 장애입니다. 한 곳이 느려지면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타임아웃 없이 외부 API를 호출하면 느린 응답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리소스를 잡아먹어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타임아웃을 쉽게 이해해 봅시다. 타임아웃은 친구와의 약속 시간과 같습니다.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6시 30분까지 안 오면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한정 기다리면 여러분의 저녁 시간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무한정 기다리면 그 연결이 메모리와 연결풀을 계속 점유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용자들의 요청은 처리되지 못하고 밀립니다.
결국 서버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타임아웃 매니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아웃 매니저 클래스는 기본 타임아웃 값을 인자로 받아 초기화합니다. 타임아웃 컨텍스트 메서드는 async 컨텍스트 매니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3.11부터 사용 가능한 어싱시오, 타임아웃을 활용합니다. async with 문법 안에서 작업을 실행하는데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어싱시오와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를 잡아서 사용자 정의 타임아웃 에러로 변환하고 몇 초 내에 완료되지 않았는지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깔끔한 문법으로 어떤 비동기 작업에도 타임아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임아웃 값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짧으면 정상적인 요청도 실패합니다. 너무 길면 타임아웃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LM API 호출은 10초에서 30초가 적당합니다. 복잡한 프롬프트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쿼리는 5초 이내로 설정합니다. 내부 서비스 호출은 3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분석 작업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단순 조회는 빨리 끝나야 합니다. 비용 폭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월말이 되자 김계발 씨는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PI 비용이 예상의 5배나 나온 것입니다. 로그를 분석해보니 악의적인 사용자가 자동화 스크립트로 수만 건의 요청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LLM API는 토큰 단위로 과금됩니다. GPT-4 같은 고성능 모델은 토큰당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악의적인 공격이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제어 없이 프로덕션을 운영하는 것은 폭탄 돌리기와 같습니다. 비용 제어를 쉽게 이해해 봅시다. 비용 제어는 가정의 수도 요금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콸콸 새는 수도꼭지를 그냥 두면 다음 달 요금 폭탄을 맞습니다. 누수를 감지하고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이상하면 알림을 받아야 합니다. LLM API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제어가 없으면 예산을 초과하거나 악의적인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경쟁사가 의도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공격도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비용 제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용 제어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UCG 리미트 데이터 클래스는 다양한 한도를 정의합니다. 1일 전체 토큰 한도 100만, 시간당 요청 1000건, 사용자별 1일 한도 1만 토큰입니다. 코스트 컨트롤러 클래스는 이 한도를 받아 초기화하고 사용자별 사용량을 딕셔너리로 관리합니다. 체크앤드레커드 메서드는 모든 요청 전에 호출됩니다. 사용자 아이디와 토큰 수를 받아서 한도를 체크합니다. 사용자의 누적 토큰에 요청 토큰을 더했을 때 1일 한도를 초과하면 레일 리밋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량을 기록하고 진행합니다. 다층적 비용 제어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전체 한도만 있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명의 악성 사용자가 모든 한도를 소진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다른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전체의 1일 토큰 한도, 시간당 요청 수 제한, 그리고 사용자별 1일 한도를 모두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제한을 두면 악성 사용자 한 명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 사용자들은 영향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배포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에이전트가 프로덕션에 배포될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박시니어 씨가 배포 버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깐, 롤백 계획은 있어? 헬스 체크는? 점진적 배포는? 새 버전을 프로덕션에 내보내면서도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천 명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포 중에 5분만 서비스가 중단되어도 수백 명이 불편을 겪습니다. 버그가 있는 버전이 배포되면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안전한 배포를 다리 건너기에 비유해 봅시다. 한 발을 내딛기 전에 다리가 튼튼한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헬스 체크입니다. 새 버전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자동으로 검증합니다. 만약 다리가 흔들리면 바로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롤백입니다. 새 버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이전 버전으로 돌아갑니다. 프로덕션 배포는 신중해야 합니다. 헬스 체크로 사전 검증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롤백할 수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한 배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이프 디플로이어 클래스는 앱 이름으로 초기화하고 현재 버전과 이전 버전을 저장합니다. 헬스책 메서드는 엔드포인트의 헬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httpx 클라이언트로 /헬스 경로에 GT 요청을 보냅니다. 5초 타임아웃을 설정했습니다. 응답 상태 코드가 200이면 HELTHE를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DGRADD, 예외가 발생하면 UNHELTHE를 반환합니다. 롤백 메서드는 이전 버전이 있으면 현재 버전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고 true를 반환합니다. 없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기능들입니다. 대형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카나리아 배포 전략입니다. 새 버전을 전체 사용자에게 한 번에 배포하지 않습니다. 먼저 1%의 사용자에게만 배포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합니다. 에러율이 정상인지, 응답 시간이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10%로 확대합니다. 다시 모니터링하고 괜찮으면 50%, 그리고 100%로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도 소수의 사용자만 영향을 받습니다. 전체 사용자에게 장애가 퍼지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롤백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어느 날 갑자기 고객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응답이 이상해요. 오류가 나요. 김계발 씨는 당황했습니다. 로그를 뒤져봐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만 줄의 로그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박시니어 씨가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고칠 수 없어. 모니터링이 필요해. 서비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야 문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병원의 환자 모니터에 비유해 봅시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의사는 한눈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시간, 에러율, 토큰 사용량 같은 핵심 지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프가 갑자기 치솟거나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화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알려주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시보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맨닉스 데이터 클래스는 각 요청의 정보를 담습니다. 타임 스탬프, 응답 시간 밀리초, 사용 토큰 수, 성공 여부를 저장합니다. 마너터링 대시보드 클래스는 데크를 사용해서 최근 1000개의 매트릭을 저장합니다. 레커드 메서드는 새 매트릭을 추가하고 알림을 체크합니다. 게트 서머리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최근 100개 요청의 평균 응답 시간과 에러율을 계산해서 반환합니다. 이런 요약 정보를 대시보드에 표시하면 현재 서비스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림 피로를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알림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루에 수십 개의 알림이 오면 정작 중요한 알림을 놓치게 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매번 외치면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지표 3개에서 5개만 선정해서 집중 모니터링하세요. 에러율, 평균 응답 시간, 일일 비용 같은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알림 임계값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응답 시간이 5초를 넘으면 알림, 에러율이 5%를 넘으면 알림. 이렇게 중요도 기반으로 설정합니다. 에러 핸들링의 실전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시도할 에러와 즉시 실패해야 할 에러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일시적 네트워크 오류는 재시도하고 인증 오류는 즉시 실패 처리합니다. 둘째, 구조화된 로깅으로 에러 발생 시 컨텍스트를 함께 기록하세요. 요청 아이디, 사용자 정보, 입력값 등을 함께 남기면 디버깅이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폴백 전략을 반드시 준비해두세요. LLM이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캐시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임아웃과 비용 제어의 실전 팁입니다. 타임아웃은 서비스별로 다르게 설정하세요. LLM은 30초, DB는 5초처럼요.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친절한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같은 메시지입니다. 비용 제어에서는 한도의 80%에 도달하면 사전 경고를 보내세요. 100%에 도달해서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를 만들면 비용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배포와 모니터링의 실전 팁입니다. 헬스체크 엔드포인트에는 핵심 의존성 상태도 포함하세요. 서버가 응답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상인 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외부 API 상태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롤백은 30초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복구가 핵심입니다. 배포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매번 확인하세요. 주간 리포트를 생성해서 트렌드를 파악하면 서서히 나빠지는 성능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개발 시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에러 핸들링, 타임아웃, 비용 제어, 안전한 배포, 모니터링 시스템을 모두 갖춘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배포가 무서웠습니다. 주말에 장애가 나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롤백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안심이 됩니다. 장애가 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보면 뭐가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신감 있게 프로덕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에이전트 배포 완벽 가이드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에러 핸들링, 타임아웃 관리, 비용 제어, 안전한 배포, 모니터링 대시보드. 이 5가지 핵심 전략을 직접 코드로 작성해보며 익혀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적용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안정적인 프로덕션 환경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